안녕하세요.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국난 극복의 DNA를 찾아가는 역사문화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그 한글의 발전에 힘쓰신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송신의 강사입니다. 이 외솔이라는 호는 성산문의 시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고날째 독야청청하리라. 이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굽히지 않는 독야청청하는 그런 소나무의 모습으로 쭉 평생을 사신 외솔 선생님의 삶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1894년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갑오경장이 일어나던 그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1894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지금도 외솔 최현배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관과 생가터가 울산에 있습니다. 아버지 최병수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5살 때부터 서당을 다니셨는데, 서당에 다니실 때는 아버지가 업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했고, 어머니와 누나가 번갈아 가면서 업기도 했는데요. 업고 갈 때는 항상 바람이 분다고 해서 치마로 콕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면서까지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최현배 선생이 7살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아주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울산, 그 당시엔, 지금은 울산이 아주 큰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잖아요.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만큼 공부도 잘하고 집안의 교육열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약골이었다 보니까 어땠냐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나는 평생 의사들과 이 약들과 친구로 지내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각기병에 시달리면서 평생 약을 먹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글에는 항상 무슨 내용이 있느냐, 체육 장려, 몸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인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이 있냐면, 또 서당에서 공부하실 때 아버지께서 훈장 선생님에게 미리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마라. 우리 아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공부 스트레스로 몸이 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제를 너무 많이 준다거나 진도를 너무 많이 빼지 말라고 당부를 하실 정도로, 그만큼 자식 사랑과 자식의 수준에 맞게 건강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머니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학생, 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 아이의 체력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진도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당 생활을 쭉 하다가 14살이 되던 1907년에 이 서당 말살 정책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당을 많이 없애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니던 서당이 이제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서당에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 이때 이 최현배 선생님은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당에서는 한자를 그냥 쭉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고 있다가 그걸 비로소 한글로 해설을 해주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의 말로 배울 게 많은데 왜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계속 외우고 배워야 하는가, 그 한자의 폐해에 대해서 어릴 때 서당에서의 그런 생활이 체화되어서 나중에 조선민족 갱생의 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한자의 병폐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평생을 이야기하셨던 한글 전용에 대한 의지도 이때부터 체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늘 천 따지 거무렬 누룽왕,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끼, 천자문의 끝에 뭐 이끼야 이끼야 이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눈 감고 그냥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자의 폐해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한글 전용을 해야 하느냐,
한자 공부하는 것은 외우는 뇌를 계속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그 많은 몇만 자나 되는 그 문자를 외우는데 온 많은 시간을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도 다 못 외우는데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대로 하다 보면 외우지 않고 생각하는 공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더 빨리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뒤에 글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러한 한자의 해독을 지적하셨던 분이 바로 최연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당이 문을 닫게 되자 집에서 쉬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했냐? 관립 일신학교라고 해서 울산 지역에 있는 이 학교를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이제 병령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최연배 선생님 생가 근처에 있는 학교가 되겠는데요. 일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식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과목을 배웠는데 그 중에 나는 무엇이 제일 재미있었다? 산술 과목이 제일 재미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누구 막 생각난다, 그쵸? 이상설 선생님도 보면 수학을 아주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윤동주 서간도에 가서 서전서숙을 만들었을 때도 윤동주 또한 수학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희 전문 의대를 보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국문학과를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최연배 선생님도 똑같이 산술 과목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산술 과목을 공부하면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그 수학의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힘들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딱 누구와도 논쟁할 것 없이 짝짝짝 풀었을 때 정답이 딱 나오는 그 상쾌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산수를 좋아하셨던 그 기질이 나중에 1951년이 되어서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잣기조사라는 것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어학에서 최초의 과학적인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통계가 아주 발달했지만 이 옛날에 1951년에 국어 학문에 있어서 통계를 최초로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말 말수 사용 잣기, 그러니까 한글은 얼마만큼 쓰고 한자는 얼마만큼 쓰고 어떤 문장을 제일 많이 쓰고 이러한 걸 통계를 냈는데요. 최근에 똑같이 한 조사와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왔대요. 통계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 51년에 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산수를 좋아하고 논리학이라든지 통계학 이런 걸 좋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밑에가 그 울산에 있는 지금 그 기념관에 붙어 있어요. 기념관 위쪽에 있는 생가 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그 위에 올라가시면 외솔 한옥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1910년에 관립 한성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죠. 그런데 1910년 3월에 입학하셨는데 1910년 8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경술국치를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 학교 이름이 경성고등보통학교, 경성고보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일본인으로 바뀌면서 학교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솔 최연배 선생이 학교에 흥미를 못 느끼고 방황을 하려고 하던 차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냐? 스승 한인샘 주시경 선생과의 만남이 이때 있게 됩니다. 고종 사촌이었던 박필주하고 이 박필주 사촌의 친구인 김두봉이 이제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요새 학교 생활이 어떠니? 그러면서 내가 요새 가서 배우는 주시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박동에 있는 보성학교의 조선어 강습원 초등과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들어가면서 주시경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조선어 강습원의 원장은 남형우, 강사는 주시경이었어요. 이 남영우 선생님 하면 또 우리가 의열단 할 때도 공부했었어요. 의열단 활동도 하시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장관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 남형우 선생님이 이때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시경 선생님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민족관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민족관은 어떤 민족관이었냐? 민족이라는 것은 지역 공동체, 혈연 공동체, 언어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역이 기초가 되고 그 국가죠. 그리고 혈연이 공동체가 되는 것은 몸체를 이루는 것이고 언어는 본성에 해당한다. 그래서 몸체가 있어도 기초가 있고 몸체가 있어도 이 본성이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 되는 것은 바로 언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 언어 민족주의라는 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시경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글과 정신이 하나다 해서 삼위일체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언어관의 매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그 시기에 이 주시경 선생의 언어 공동체 말글을 삼위일체설은 아주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주시경 선생은 국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며 민족 정신의 형성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국어를 살리는 한글 운동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기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바로 같이 한글 운동을 하시게 된 그런 정신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익힘에 주는 글 해서 익힘주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요새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익힘주글이 뭐야? 익힘에 주는 글. 그러니까 다 익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장처럼 수료증이죠. 수료증을 주는데 최현배에게 주는데 이는 명치 44년 9월로부터 45년 3월까지 조선말을 익혔었기로 이를 보이어 이 글을 줌이라. 익힌 것, 무엇을 익혔느냐? 소리, 씨난, 짬난, 그러니까 소리, 음성학, 품사학, 그 다음에 문장론 이러한 것들을 익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어 강습원 원장 남형우 강사 주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그 언어로 이렇게 만든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마친보람이라 그래가지고 졸업장이야 이것도. 마친보람 뭘 마쳤어? 난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난제 해, 달, 날. 그래가지고 이제 최현배 선생님을 옛날에 최현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최현이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가로쓰기 중에서 풀어쓰기입니다. 가로쓰기, 풀어쓰기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 마침보람, 난대는 누, 골, 말.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난제는 언제, 해달, 날에 태어났는지, 이름. 이래가지고 앞에 이음을 빠뜨린 거죠. 생략하고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최현이. 이는 아래 적은 단아를 다 마친 보람이라. 단아가 이제 다 배운 거, 뭐를 다 배웠냐? 소리, 씨, 다. 소리, 음성학, 그 다음에 씨는 품사, 다는 문장. 이 세 개를 다 맞췄다라고 해가지고 배달말 모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언문회인데 조선을 배달이라고 부르고 언는 말, 무는 글, 회는 모듬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선 언문회를 배달 말글 모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승, 어런이죠. 어런이 누구냐? 원장이란 말이에요. 원장은 솔번매라고 써 있어요. 솔번매가 바로 남형우의 호가 솔번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 써 있죠. 스승은 한흰샘 해서 주시경을 뜻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현배 선생님은 가로쓰기 뿐만이 아니라 이 가로쓰기를 풀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로쓰기를 하는 이유와 풀어쓰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글 기계화 부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을 주시경 선생이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은 이거를 많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최연배 선생도 이걸 주장을 했었고, 김두봉 선생도 주장을 했는데, 조금 쓰다가 이거는 이제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쓰고 있지 않죠. 지금은 이제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서 위치를 나눠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제가 요새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글이 아주 논리적이어가지고 딱딱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에 글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건 맞는데, 이게 아주 생소한 형태의 문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의 글씨들은 다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세 개의 그 문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 그리고 옆에 형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주 낯선 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주시경 선생님은 앞으로 이걸 기계화하거나, 또 최연배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중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1950년, 60년대에 그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을 내다보고 이런 거를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최연배 선생님이 주시경을 만난 것도 아주 인생에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냐면, 내가 주시경 선생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주시경 교에 빠진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어 강습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제자들의 또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외솔 선생은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했다. 하나는 이 조선어 강습원에 가서 한글 공부를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홍암 나철 대종사를 만나서 대종교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시경 선생님을 만나면서 홍암 나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면서 1910년대 초창기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다 어디에 했다? 대종교에 다 귀의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거 국망도존이라는 이 글 때문이다. 국망도존이 무슨 뜻이다? 나라는 망해도 정신은 존재한다 라는 그 정신인 거죠. 뭐예요? 나라가 망했어. 이제 뭐 하지? 하고 다 넋놓고 그냥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뭐를 해야 된다?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과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홍암 나철 선생님이 쓰신 본교 과규라는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되찾는 일에 많이尽力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본분을 지키고 각자 맡은 일에 진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종교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대종교에 귀의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대표적으로 한글학자, 그 다음에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이러한 분들이 역사학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무력으로 무장투쟁을 하셨던 분들,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이 대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가시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이시영 선생,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대종교에 많이 귀의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각자의 맡은 일에 진력을 하면서 그 영역에서 나라를 살릴 일, 민족을 살릴 일에 힘써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단식을 하셔가지고 대마도에서 이제 곡기를 끊으셔서 자결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 주시경 선생님은 그 당시에 배제학당을 나오셨기 때문에 배제학당에서 그 아펜젤러가 만들었던 감리교의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들었던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졸업과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감리교인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우리가 상동교회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던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 상동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면함 최익현 선생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주시경 선생님이 전덕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국토가, 신체가 속박을 받는 것과 정신이 속박을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신이 속박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시경 선생님이, 그러면 전덕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정신적인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라는 서양의 종교에 우리는 귀의를 했으니까 벌써 정신이 서양의 정신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덕기 목사님이 땡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의 정신은 지키고 민족에 대한 마음은 지키고 종교로만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주시경 선생님 그날로 바로 이제 탈퇴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종교로 개종을 하시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상동교회에서는 그래도 상동교회에 가셨던 분들 중에 그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들도 많이 갔기는 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독교에서 하루아침에 대종교로 개종을 해서 처음에 주시경 선생님이 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정신도 우리 민족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민족의 종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1907년에 대종교로 개종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주시경 선생이 쓴 많은 책을 보면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글과 관련된 그런 문법 서적에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홍합나철 선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경 선생님의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한글학자들이 다 이 대종교에 입교를 하시게 돼요. 특히 김두봉, 이극로, 정열모 이런 분들은 대종교에 아주 높은 직책을 다 맡으셨던 분이세요. 또 이윤재 선생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이 외솔 최연배 선생님도 이 당시에 뭐를 했냐면 학교에서 신단실기, 삼일신고 이런 책들, 대종교의 경전을 필사, 이땐 기본이 필사야. 그냥 우린 대충 한번 읽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고 필사까지 하시면서 정신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그랬는데 이 회고록에 보면 신단실기와 삼일신고를 필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담임선생님이었던 다카하시라는 일본인 선생님이 있었어. 이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굽히지 않고 숨어서 다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카하시라는 선생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촉탁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쓴 논문에 유명한 논문이 뭐냐 하면 주이론과 주기론에 대한 논문이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퇴계학파, 그 다음에 율곡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논문 이후로는 주기론, 주리론이라 그래서 아주 당쟁이라든지 서로 이념적인 논쟁에만 파묻혔던 그 조선시대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유학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안 좋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유학, 우리나라의 어떤 철학, 정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까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풍습까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주 세세하게 써놓은 사람이 이 다카하시의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성제국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길러내면서 그 이후에 우리 민족 정신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학자들을 많이 내고 배출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카하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연배 선생님도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이런 거에서 심취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조선민족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고조선 이야기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런 찬란한 문화가 고려 때까지도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에 들어오면서는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거기가 더 최고라고 생각하던 이 지식인들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순 시대를 최고의 그 덕목으로 생각하고 하은주라든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시대를 완전히 진짜 있는 시대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이상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한의 역사에 아주 흥미를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는 줄줄줄 외우면서 또 당의 뭐 시조 같은 것 외우면서 진정 우리 사람들의 신화, 우리 사람들의 역사는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러한 엉터리 지식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왔다라는 비판을 이 책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그 이념이라는 것은 바로 인류 구제의 대이상을 품은, 그런 대이상을 품고 세상에 내려온 단군, 환인, 환웅, 이러한 시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하늘을 우러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교와 비교를 해냈어요. 나중에 이제 최연배 선생님이 그 세문안교에서 이제 집사 안수도 받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도 이제 귀의를 하시는데, 이 당시에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교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그 시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은 이렇게 항상 하늘에서 뭐를 위해서? 이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내려왔다. 근데 우리 민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고매한 이상을 가진 그런 시조를 가진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아주 자랑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대종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 갱생의 도가 있는데 갱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갱생의 그 도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게?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미 내 가슴속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갱생하고 싶은가 민족을? 그렇다면 내 가슴부터 열어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뭐죠? 강제인해. 이미 내 안에 내려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합나철 선생, 윤세복 선생, 김교훈 선생님 이야기할 때 또 백포서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강제인해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밝히고 나를 수양을 하면 그 안에서 이 세상을 밝힐 그 힘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 최현배 선생님의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도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바로 홍합나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최연배 선생님은 세계를 구하려는 청년은 모름지기 먼저 조선을 구하라. 조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진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세계로 나가려고 하고 외국의 것을 막 눈여겨보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그거 좋지만 먼저 뭘 해? 우리 조선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민족 정신에 매몰돼서 국수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국수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세계에 진출해서 세계를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 책 1925년 졸업하시면서 대학원 이제 일본에 졸업하시면서 쓰신 글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를 잃고 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잃었다, 뭐 헬조선이다, 이럴 판국에 뭐야, 나라 빼앗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뭐야, 나중에 인류를 구제해야 된다라는 큰 이상을 품고 계셨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막 헬조선이다, 뭐 어쩐다, 뭐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야, 나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인류를 우리가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큰 이상을 가졌다는 게 정말 홍합나철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그 사상이 가지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의 이 역사가 오래됐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이 DNA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난 극복의 DNA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대학원에서 뭘 전공하셨냐면 교육학을 전공하셨어요. 교육학.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사상에 대한 논문을 쓰셔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 인류 노력의 최고 목적은 완전한 사람다움이다. 완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달하게 하고 자기 사람을 붙인 민족, 내가 어디에 붙어 있다? 민족에 붙어 있다.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강렬한 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야? 나아가 세계 전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역할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교육법 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개인의 자질을 발달시키고, 그쵸?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뭐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그렇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때부터 1925년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오래된 우리의 정신, 이거를 최근에 홍익인간을 교육이면서 빼자고 누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하시는 분들을 아주 열받게 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시경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백연 김두봉 선생, 백수 정열모 선생, 이분들도 아주 대표적인 대종교에 그 활동하셨던 분인데, 백연 김두봉 선생은 뭐예요? 중앙고보 배제학교 이거 나오시고, 대동청년단, 우리가 그 의열단 공부할 때도 막 나왔어요. 대동청년단, 그 다음에 조선광문회. 조선광문회는 최남선이 처음에, 최남선 나중에 삐뚤어지기 전에 최남선이 나라를 빼앗기자마자 우리의 문화, 그 다음에 서적, 이런 것들을 일본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 역사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모아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조선광문회잖아요. 조선광문회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다가 3.1운동 때 옥고를 치르시고 상해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상해로 망명을 하셔가지고 신규식, 김규식 기억나시죠? 신한청년당에 가입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셔. 그러다가 이동희 선생을 만나가지고 고려공산당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깊더 조선 말본, 이게 뭐냐면 깊더가 뭐냐면 깊고 더하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있게 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보판이야, 증보판. 그거를 깊더 조선 말본이라는 책을 만드세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191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1914년에 두 분이 돌아가세요. 아까 둘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전덕기 목사, 우리나라의 창동청년회를 조직했던 그분도 1914년에 돌아가시고 한 4개월 있다가 주시경 선생도 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시경 선생이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던 책을 이 김두봉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만들어서 상해에서 발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책 만들 때 중국으로 갑자기 망명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활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활자가 없어가지고 중국에 그거 얻어다가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찍었는데, 너무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조잡하게 이 활자를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고 나중에 이 김두봉 선생은 연안파 항일 투쟁을 하다가 북한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김일성 대학 총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자로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나중에 김일성과 김두봉, 원래는 김두봉이 더 큰 어른이었죠. 근데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김두봉은 숙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열모 선생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와세다 대학 공부하시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김천 보통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이 되십니다. 근데 김천 고등학교가 되게 유명한 학교인 건 아시죠? 지방에서 아주 많은 그 우리나라의 인물을 많이 낸 학교가, 배출한 학교가 김천 학교인데요. 여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 이 대종교에 기여하셨던 분들이 와서 만든 학교가 홍익대학교잖아요. 홍익대학교 학장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정열모 선생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셨냐? 이 정열모 선생님도 그 대종교에 이렇게 직체가 있잖아요. 다 두루두루 다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대종교 신자인데, 이분은 세계 4대 문명이 아니라 우리까지 해서 세계 5대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전 세계에서 문자가 나온 그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최고냐, 이런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5대 문명에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하고 여기에 우리 이 조선 민족의 문명도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도 김일성 대학 교수를 이제 하시면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김두봉 선생님은 홍합나철 선생님이 나중에 그 자결 순국하시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수행했던 수행자 중에 한 분으로 그 홍합나철 선생님의 뜻을 많이 이어받으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경성고보에서 졸업을 하시게 돼요. 1915년에 졸업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냐? 4월 25일 매일신보 신문 기사에 뭐가 났느냐? 금년 내지 유학생 전부 5명으로 결정. 내지 유학생이 뭐냐면 우리 조선 땅에서 사람을 5명을 뽑아가지고 해마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지식인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보내서 많은 일본에 동조하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은 거야. 그런데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최현배. 최현배는 광도 고등사범학교에 4년 동안 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3년,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4년제 사범대학에 가시게 된 분이 최현배라는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는 요거 그 신문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문 아카이브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최현배 딱 치잖아요. 그러면 최현배가 들어있는 기사가 수백만 개가 다 있어요.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찾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히로시마, 곧 광도가 이제 히로시마거든요.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시게 돼요. 1919년에. 이때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면 이제 유학생으로 갔다 오면 어떻게 된다? 관립, 나라에서 하는 학교의 교사가 돼서 똑같은 이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최현배 선생님은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갖고 거부를 해. 뭐라고 거부를 해요? 핑계가 뭐다? 아프다. 이래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엄청 몸이 약했고 지금 아파서 나는 선생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울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부산, 지금은 부산이죠. 사립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관립은 일본의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사립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립 동네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때 뭐를 하시냐? 우리말본이라는 이 최현배 선생님의 3대 저작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저작의 초고를 완성을 하십니다. 이때.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1922년에 교토대의 철학과에 다시 입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입학을 하셔가지고 또 졸업을 하시는데 그때 졸업 논문이 페스탈로찌의 교육학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페스탈로찌 많이 배우셨죠. 그 하고 맞는 서양의 교육자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왜 페스탈로찌를 많이 들었는지 이때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어? 최현배 선생님이 그 교과서 편수 국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의 다 근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페스탈로찌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이건가 봐. 이렇게 저 혼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설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때 졸업 논문 겸 해서 조선민족 갱생의 도라는 글을 쓰셔가지고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연재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1930년에 단행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시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1926년에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십니다. 또 이화여전에서도 강의를 하셨고요. 그 사진이 여기에요. 여기가 최연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최연배 선생님과 아들 최신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신 것 같아. 닮으셨어. 그래서 아들도 연희전문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연희전문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정신건강학과의 의사 선생님으로 활동하셨는데 또 수필도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1926년부터 조선어 연구회 회원이 되셔가지고 한글날 제정에도 앞장서시고 또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시는데도 같이 관여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해서 제7호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조선어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편집한 한글이라는 잡지, 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게 됩니다.